자, 그러면 111까지 질문 없으면 몇 번? 2-1번에 5예요. 2-1번에 2-1번에 5 아닌데요? 선생님, 네. 4-1번에 3번이요. 4-1번에 3번 맞고요. 2-1번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첫 번째 나온 걸 x, 두 번째 거를 y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러면은 효준이가 찾은 그 5가지가 뭔데요? 6이랑 2, 6하고 2, 4, 3, 4하고 3, 2, 4, 2, 4, 1호. 1호? 1호. 와일. 아, 1호가 아니에요. 허허. 그러면 또 하나는 뭐야? 뭐지? 뭐가 뭐야? 없지. 이거잖아. 아, 그렇네. 3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거 그냥 하나씩 써보면 됩니다. 답은 3개다. 자, 111까지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112로 가보겠습니다. 112. 112. 자, 이제 112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니? 순열. 맞아요. 순서대로 나열. 그래서 순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순열이란 이름으로 배울 겁니다. 순열의 기본은 이런 거였죠. 만약에 뭐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였지? 기억해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어요. 왜?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울 거니까 나는 3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고르는데 몇 가지? 5명 중에 1명 고르면 되니까 여기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태규를 세웠으면은 그 다음 자리에는 태규 빼고 나머지 몇 명 중에 4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세우는 거고, 또 그 다음 자리에는 또 여기다가 뭐 진아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태규랑 진아를 빼고 나머지 중에 3명 중에 1명 고르는 거. 이런 식이라서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3개의 숫자를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해주는 거. 이게 순열이었죠. 그쵸? 그래서 맨날 문제 풀 때 문제를 읽으면 이게 과연 몇 명 중에 몇 명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상황인가, 요거를 따져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답을 찾았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순열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부여되는 그 조건이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데, 진아야, 남자 3명을 이웃하게 줄 세운다. 그럴 때 어떻게 했었니? 기억해봐. 남자 셋, 여자 넷 중에 남자 셋을 이웃하게 세운다. 어떻게 했었지? 말 좀 해봐. 남자 3명을 묶어라. 꽁꽁 묶어. 꽁꽁 묶어서 마치 이 셋을 몇 명처럼 취급해줘? 1명처럼 취급하라 그랬죠. 그쵸? 이웃하게 하고 싶은 대상을 묶어주고, 그럼 이걸 1명으로 취급을 한다면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 되는 셈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는 셈이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5명을 일렬로 배열을 해야 되니까, 교성아,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어떻게 썼더라? 5명을 1로 전화하는 거 5하고 느낌표. 그치? 느낌표가 뭐였는데? 이걸 다 하고 있어요. 팩토리얼이었죠. 팩토리얼. 5 팩토리얼. 5, 4, 3이 1 곱하는 거.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끝이었나? 하고 곱하기 3팩토리얼. 그렇지. 이웃하는 애들끼리, 남자 3명, 묶여있는 애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순서는 바꿀 수 있으니까 3명 사이에 순서 바꾸는 방법에서 3 팩토리얼을 추가로 곱해줬었습니다. 그치? 여러분 기억나요? 5팩이 얼마였는지? 120. 120이었어요. 그죠? 5팩이 120이었고 3팩은 얼마였죠? 6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720, 이런 식으로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13페이지에 1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과연 몇 개 중에 몇 개를 배열한다는 얘기인가? 효준아, 이거 몇 개 중에 몇 개 배열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7개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얘기니까 계산 어떻게 하자는 생각? 7 곱하기 6. 그렇죠. 7 곱하기 6 하면 끝나는 거지. 답은 뭐야? 42.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는 5명의 학생이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5명을 전부 다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라는 학생이 맨 마지막에 뛰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맨 끝에 칸은 B잖아.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나는 고정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는 여기 앞에 있는 4칸에다가 B를 제외한 A, C, D, E라는 4명의 학생을 여기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니, 효준아? 24. 그쵸. 4명을 그냥 일렬로 쭉 세운다. 이런 뜻이니까 4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는 24가 되겠죠. 답은 2번. 자, 내려가서 남자 둘, 여자 셋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 셋이 이웃하게 되는 경우 자, 성규 해줘봐. 어떻게 알아 그랬지? 2하고 3이 있는데 3은 이제 한 덩어리는 그러니까 여자 3명을 이렇게 일렬 한 덩어리로 묶어버려. 그럼 전체를 몇 명으로 본다? 3명으로 본다. 그럼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뭐다?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묶여있는 애들끼리 줄 세운 순서 정하는 방법이 뭐다? 3 팩토리얼. 그럼 끝나는 거죠? 진아야. 저기 이 자리가 거기가 아닌 것 같아. 답은 뭘까 그러면? 36. 그렇죠.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나한테 숫자 카드가 1, 2, 3, 4, 5라는 5장의 카드가 있다. 이 5장의 카드를 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지은아 그냥 몇 개 중에 몇 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5개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뭐지? 30? 20 그렇지. 5 곱하기 4니까 20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숫자 카드 가지고 자연수 만들 때 특별하게 취급해줘야 되는 우리 현승이 바른 자세 배웠는데 그지? 그렇지 바른 자세. 자, 특별하게 취급해줘야 되는 카드가 한 장 있는데 어떤 카드는 특별하게 취급해줘야 되지? 0 카드. 자, 만약에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0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내가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러면 현승은 어떻게 썼니? 4 곱하기 3 맞아요. 0 카드가 들어가면 달라지는 점이 뭐였지? 하나 빼요. 내가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5종류가 아니라 4종류로 줄었죠. 그죠? 대신 그 뒤에 칸은 다시 이제 0카드를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다 3카드를 썼다면 이 두 번째 칸을 채울 때는 얘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긴 또 4가지가 돼가지고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진아야 의지로 안 되면 뭐 몸으로 때워야지 어떻게. 자, 그래서 이렇게 0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분해가지고 숫자 카드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대표 뽑기로 넘어가가지고는 대표 뽑기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반장, 부반장 뽑는 거랑 대표 2명 뽑는 거랑 같이 취급하니 다르게 취급하니? 다르게 취급해. 그지?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지? 역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뽑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규 뽑고 교성이 뽑은 거랑 교성이 먼저 뽑고 선규 뽑은 게 다르죠, 이때는.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냥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치?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요럴 때 어떻게 계산했나 이것도 기억해보자. 자, 효준아, 만약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계산 어떻게 했더라? 2분의 일단 분자가 5 곱하기 4 이렇게 되고 분모에다가 그치, 이 뽑은 2명 사이의 순서를 없앤다. 그래서 2팩토리얼을 곱해줬었죠. 그치? 자, 태규야, 만약에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하죠? 현승이 바른 자세. 뒤로 나가야 돼. 아니야, 나가지 마. 바른 자세. 자, 태규 어떻게 했더라? 7 곱하기 6 곱하기 9 어, 나누기 어. 3팩
그렇지, 잘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뽑힌 애들끼리의 순서 없앤다 해가지고 요렇게 나눠주는 거, 그치? 요거 했었죠? 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할 때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요거를 이제부터 잘 구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13579에서 서로 다른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현승이 해줘. 네? 몇 장 중에 몇 장을? 5장 중에 2장 순서가? 없어요. 아 있어요. 그럼요. 자연수 만들 때는 순서 중요하지요. 그죠? 순서대로. 계산 어떻게? 0 없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렇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답은 10. 60. 자, 내려갑니다. 밑으로 가서 이번에는 0부터 5까지다. 0부터 5까지. 자, 교성이가 해볼게요. 0부터 5까지 6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몇 곱하기 몇일까? 그지? 5 곱하기 5죠? 그쵸? 0카드 때문에 앞자리가 하나 줄어서 답은 4번. 자, 넘깁니다. 자, 3번.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 자, 선규야. 역할이 어때 서로? 역할이 서로 달라. 역할이 서로 다를 때는 역할이 다를 때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치? 누가 반장이고 누가 회장이고 누가 부회장이냐 중요하잖아. 그러면 지금은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뽑는 거네. 맞죠? 어떻게 계산해? 오케이. 답은 1번. 그쵸? 내려가서 자, 이번에는 7명 중에서 2명의 급식 당번을 정합니다. 급식 당번. 그러면 지은아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계산 어떻게 하죠? 바른 자세. 아, 넌 앉아서 해. 총괄이랑 응? 그렇죠. 요렇게. 맞죠? 그럼 답은 얼마일까? 좋아요. 자, 넘어가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1번. 자, 요거 답 한번 찾아보자. 이거 이런 똑같은 문제 우리 해본 적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이건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니네요. 간단한 문제네요. 답 찾아보세요. 요것만 듣고 가. 자, 답이 4번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내 영역에 모두 다 다른 색을 칠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쓴 색깔은 다시 못 쓰잖아. 그쵸?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해요? 6개 중에서 4개를 그냥 순서대로 배열만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 중에 어떤 조건도 나오죠? 같은 거. 딱 이웃하지 않게만. 그렇죠. 썼던 색깔을 또 써도 되는데 이웃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었지. 진아야 기억나니? 무슨 조건이라고? 이웃하는 썼던 색을 또 써도 괜찮은데 단 이웃한 영역에는 똑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조건이 바뀐다면 이 문제의 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여기부터 칠하는 거야. 제일 넓은 영역부터 제일 많은 칸과 인접해 있는. 자, 여기 칠할 때 6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칠할 때 몇 가지? 5가지. 여기 칠할 때 몇 가지? 4가지.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여기를 칠할 때 있잖아. 여기를 칠할 때 여기를 칠할 때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요 영역이랑 요 영역하고는 D가 붙어 있지만 여기 B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B에다가 썼던 색을 D에다가 또 칠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A에 칠한 것과 C에 칠한 것만 빼고 칠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칠하는 것도 4가지로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조건이 썼던 색을 또 써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면 마지막에 6, 5, 4, 4를 곱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더 자주 나오니까 이 방법도 알아두시고. 자, 내려가서 밑에 2번.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성규야? 그렇게 설명해봐. 몇 개 중에 몇 개를 순서 있게 순서 없이. 말을 좀 해줘.
일단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될까? 6개. 6개 중에 몇 개를 뽑아? 6개 다 뽑아? 아니 5개. 아 5개를 뽑아? 4개. 우리는 지금 뭘 긋고 싶어요? 2점을 연결. 현승아? 아니야, 넌 아니야. 아니야, 넌 아니야. 왜 자꾸 나갈라 그래? 자, 바른 자세. 팔 집어넣으시고, 팔 집어넣고 책상 당기고, 책상 당기고, 현승아. 그렇지, 바른 자세. 그렇지, 바른 자세로 듣자. 자, 성규 다시 2점을 연결한다라고 문제에서 직접 써줬잖아요. 내가 선분을 하나 그으려고 한다면 점을 몇 개를 뽑아야 돼? 점을 2개를 뽑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치? 그럼 순서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성규야, 내가 2점을 뽑고 2점을 뽑는 거랑 아니면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는 거랑 어차피 선분 그으면 어떻게 돼? 구분할 수 없죠? 뭘 먼저 뽑았는지 구분할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 순서 중요하지 않죠. 이걸 판단해내면 그 다음엔 그냥 계산 문제인 거야. 그치? 자, 해봐. 계산 어떻게 해? 나누기 2. 요렇게. 맞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대답하고 가. 자, 여기에 이 6개 점 중에서 3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태규야? 잠시만요.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3점이요. 얍. 20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6중 3 그렇죠. 6개 중에 3개를 뭐라고? 순서 X 순서 없이. 그렇죠. 맞죠. 삼각형 만드는 것도 점을 3개 뽑는 거고 대신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니까. 갔다 오세요.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지어지면서 20까지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이었다면. 자, 내려가서 3번. 오케이. 자, 3번 한번 해보자. 답 찾아보세요. 답이 3번이야? 자, 그럼 지은이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잖아. 그러면 지은아, 가장 작은 세자리 자연수는 누굴까?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애들이 제일 작은 애들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1로 시작하는 숫자를, 맨 앞칸이 1카드가 쓰여있는 숫자를 총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맨 앞에 자리가 1인 게 몇 개인가? 이게 질문이야.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6개. 나한테 카드가 5개 있잖아. 근데 첫 칸은 어떤 카드를 썼어? 1카드를 썼지? 그럼 나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몇 개야? 4개지. 4개의 카드를 가지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럼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종류? 4종류.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 몇 종류? 3종류.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숫자, 세 자리 자연수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지. 12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2로 시작하는 애들이 그 다음으로 작은 애들이잖아. 2로 시작하는 애들을 또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또 1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총 몇 개야 지금? 24개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5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그게 바로 25번째 숫자 아닐까? 그러면 자, 3으로 시작하니까 앞에 3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장 작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 쓰면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312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번째로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120페이지로 갑시다.
120페이지로 가서 16번 한번 해봐 얘들아. 16번 120페이지에 16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 자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인가 세어보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인가 세어봐가지고 그것들을 곱하면 되는 건데,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 요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둘,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셋.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고요.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똑같이 해보면 어때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죠, 그쵸? 그래서 3이랑 4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몇이에요? 1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만약에 이 똑같은 그림에서 P가 없어. P라는 문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A에서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개일까요? 풀어보세요. 그냥 자,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약간 이제 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P를 지나서 가는 방법이 12가지였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P를 지나간다면 P 지나가는 거 말고 다른 데 지나서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를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를 뭐 Q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P를 지나서 가는 방법이랑 Q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겹칠까 안 겹칠까? 안 겹치지. 왜냐면 내가 P도 지나가고 Q도 지나가는 방법은 없잖아. 최단거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P면 P를 지나는 거고 Q면 Q를 지나는 거지. 둘 다 지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의 수랑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의 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 그어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방법의 수, 여기 지나가는 방법의 수, 이걸 세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요렇게 한 가지랑 요렇게 한 가지니까 Q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그냥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방법은 1 곱하기 1 해가지고 한 가지고, 여기 P 지나가는 거는 방금 계산했잖아. 이게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가지였죠. 자,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아니야, 봐봐. 일단 A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 둘, 셋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일까?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방법은 3 곱하기 6이죠? 3 곱하기 6이면 얼마예요? 3 곱하기 6이면 18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방법 간단하다. 여기 지나가는 거 A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냥 한 가지죠? 그죠? 여기서 A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 그냥 한 가지니까 1 곱하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뭘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가지. 그럼 1 곱하기 4에서 4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 1과 12와 18과 4를 뭐 하면 답이야? 더하면 답이야. 그럼 몇 가지 나와요? 35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방법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봐봐. 자, 이런 그림에서 P 지금 무시하고요. 그냥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쓰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내가 최단거리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여기를 지나간다. 여기를 지나간다라면 요 점에 오기 바로 직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내가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어느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 오른쪽 방향 아니면 위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요 점을 지나갔다면 요 점에 오기 바로 전에는 어디 또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왔거나 혹은 여기서 여기로 왔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여기 각각의 이 점들에다가 1, 1, 1, 1, 1, 1, 1을 씁니다. 자, 이 1들은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뭐 요 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끝에 있는 점들은 그냥 쭉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요 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길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을 요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내가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생각해보면 여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나는 어디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왔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왔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므로 이 지점에 도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봐야 돼?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뭐 해야 돼? 더해요. 그럼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또 요 숫자랑 요 숫자를 어떻게? 더해요. 그럼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래에 있는 숫자랑 왼쪽에 있는 숫자를 계속 더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 그 작업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기 더하면 3이고 여기 4고 여기 6이고 여기 4고 여기 5고 더하면 10이고 더하면 10이고 더하면 15고 여기는 20이고 20, 15 더하면 35고 계속 더해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칸이 몇 칸이 되든지 간에 같은 방식으로 우리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찾기 문제를 이런 이렇게 격자점으로 되어 있는 길찾기 문제를 푸는 뭐 스킬입니다. 스킬. 이 얘기 해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답은 35가지. 자, 내려가 볼게요. 17번. 자, 17번도 한번 풀어봐 얘들아. 답이 뭘까? 9개 중에서 동시에 2장 뽑으면은 9 곱하기 8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그 뽑힌 2장 사이에 순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9 곱하기 8을 2로 나눠야 되잖아. 나누기 2한 다음에 그럼 36까지. 짝수만 뽑아야 되니까 또 아니네. 어떻게 풀었지? 그냥 뭔가 5번 같았어요. 일단 어떤 2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된다. 짝수가 된다. 어떤 2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꼭 짝수 더하기 짝수여야 돼? 뭔데? 설명할 수 있어? 아마도요? 설명해봐. 짝수가 4가지고 홀수가 5가지잖아요. 그치, 짝수가 4개, 홀수가 5개. 그럼 처음에 홀수를 뽑았다고 가정하면은 남은 홀수는 4개죠. 그 다음에도 무조건 홀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 5 곱하기 4 홀수를 뽑았다고 가정해야 돼. 처음에 짝수를 뽑았다고 가정하면 4 곱하기 4 그거 2개를 더하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나누기 2. 정확한 설명. 맞아요. 일단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짝수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온다면은 무조건 짝수를 더했거나 짝짝 아니면 짝수와 홀수를 더했거나 이렇게 2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미안. 홀수와 홀수를 더했거나, 그치? 이렇게 2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 짝수를 더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짝수만 놓고 생각하는 거야. 짝수가 지금 나한테 몇 개 있냐면 2, 4, 6, 8, 2, 4, 6, 8 4개 있죠. 그러면 이 4개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으면 무조건 짝수가 뽑힐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순서는 안 중요해. 동시에 2장 이렇게 뽑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태규야 어떻게 될까? 4개 중에 2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아. 4 곱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죠. 그죠? 짝수가 뽑히는 경우가 6가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진아야 홀수랑 홀수가 뽑힐 때는 어떻게 할까? 일단 홀수 카드가 뭐가 있죠? 그치? 1, 3, 5, 7, 9 5장의 카드를 딱 놓고 5장 중에 몇 장을 뽑아? 5장 중에 2장을 뽑는 거고 역시 순서는 상관이 없겠지. 그럼 계산 어떻게 해? 5 곱하기 4 그렇지. 그럼 뭐야? 10.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6가지랑 여기 10가지랑 더하는 겁니다. 답은 16. 오케이. 설명이 정확했어.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8번 풀어봅시다. 직선이 성분입니다. 어쩌라고. 왜 그래? 싸우지 마. 자, 만약에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점이 이런 식으로 6개가 배치가 돼 있다면 이때 이 6개의 점 중에 2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단순하죠. 이거는 효준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2점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똑같아. 6개 중에 2개를
순서 상관없이 그냥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해서 15개, 이게 직선의 개수잖아요. 앞장에 똑같은 문제 있었잖아. 근데 그 문제처럼 점이 6개 있는데 이번에는 점이 이렇게 배열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배열됐을 때 이거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도 겹치게 그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요때는 얘네 넷 중에 두 개를 뽑으면 전부 다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문제점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지은아? 자, 내가 만약에 C랑 D를 뽑아도 만들어지는 직선은 이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뭐 D하고 F를 뽑아도 만들어지는 직선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넷 중에 두 개를 뽑았을 때는 무조건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랑 똑같이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 없이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15개를 찾은 다음에 이 15개 중에 지금 중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복이 일어나. 어떤 때 중복되냐면 얘네 넷 중에 2개를 뽑으면은 중복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넷 중에 2개를 뽑는 경우, 4개 중에서 2개를 순서 없이 뽑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찾아봐. 이 몇 가지죠? 6가지죠. 그러니까 뭐야? 이 15개 중에서 6개는 다 똑같은 직선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 15개에서 6개를 빼준 다음에 이 6개를 빼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 밑에 있는 이 직선 자체가 아예 다 사라진 게 되는 거예요. 6개를 다 빼버리면. 근데 이것도 아무튼 직선 하나로 쳐주긴 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 개 더 해주는 거지. 그쵸? 요런 원리로 직선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오케이,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숙제는요. 본교재는 그래, 본교재 112부터 121까지 요것만 숙제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이 어디냐면 본교재에서는 108부터 111, 워크북에서는 66부터 73이고요. 여기 채점하겠습니다. 워크북 66부터 73 채점할게요. 아까처럼 바꿉시다.